자, 여러분, 야생마 이상호 모시겠습니다. 이제 야생마에서 벼락말이 된 이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방콕. 방콕하고 계시죠? 방콕. 방콕하고 계시죠? 방콕하고 요새 그 버스하고 지하철 타고 다니느라고 네. 세상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동안 주로 그 자가 이제 제 차를 이제 이용해서 타고 다녔었는데 오늘 여기 올 때도 집에서 9,300번 타고 을지로 2가에 내려서 거기서 이 홍대 가는 그 전철 타고 왔거든요. 저를 절대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어갖고 너무 고맙고요. 오늘 일단 머리가 길어서 야, 저 새끼 머리 왜 기르고 다니지 이러고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다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은 없어서 상당히 편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그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그러시는 이제 뭐 기름값도 아껴야 되고 우리가 이제 그 빚신이 되면은 아시잖아요. 이제 월급도 없고 최근에 그 실직자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LG 트윈스 우승한 건 아시죠? 야, 너 씨발 당연한 거야. 아니 사실은 지난 2023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시리즈 끝나고 난 다음에 형 이렇게 뵀을 때 저한테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좋겠다? 왜요? 우승해서? 뭔가 이 얘기를 그러니까 야생마에게 이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약간 위화감이 생기는 거죠. 한번 내가 축하를 받아야 되나? 뭐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또 워낙에 이제 그 야구 관련돼서 막 깊숙이 얘기하시는 걸 평소에는 그렇게 즐겨 하시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90% 이상을 오로지 기타 치고 음악 하시는데 쏟고 계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대충 그냥 연배를 보아하니 야구 오랫동안 보셨고 암흑기도 오롯이 다 겪으셨고 우승도 2번 다 보셨고 암흑기 씨. 암흑기 씨. 네. 자, 뭐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손? 염경엽 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질문하신 분의 생각과 똑같아요. LG 트윈스 감독 뭐 이런 얘기들을 더러들 많이들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구단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분의 질문 중에는 형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냐? 시켜줘야 하죠, 그거를. 시켜주면? 시켜주면, 여보세요. 술 사주는데 안 먹습니까? 정답이네. LG 트윈스의 이상훈 감독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근데 내가 그러면은 중간에 욕도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기는 해요. 왜냐면, 그래서 슈퍼스타가 감독 안 했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예전부터 사실은 이 질문을 여러 번 여쭤봤어요. 그거는 저를 포함한 야구를 했었던 사람이라면 감독의 찬스가 온다? 그럼 어느 누구든 합니다. 어느 누구든. 저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세 살고 월세 사시는데 갑자기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 그러면 집을 안 삽니까? 안 산다 손 들어보세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에 대한 욕심이 아니고 그 상황이 되면은 어느 누구든 집도 사고 싶고 차도 사고 싶고 야구하면은 감독도 하고 싶고. 하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이 짜치는 행동을 하기 싫다. 이거일 뿐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아까 그 감독 질문에 하나 더 붙여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만약에 LG 트윈스가 아닌 다른 9개 팀에서 감독 오퍼가 온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다 얘기한 건데. 네, 한다 하십니다. 한대요. 하신대요. 자, 질문하시죠. 저는 SK에서 은퇴한 게 후회되죠. LG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 그만두지 않은 게 가장 후회된다고 이미 다 모든 언론 매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LG에서 나가게 되면서 은퇴를 그냥 할 걸 그랬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근데 제가 3년 전에 딱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그때 우승을 했죠. 그렇죠. 3년 전에. 그때하고 오늘하고 분위기가 이제 사뭇 다르네요. 그때는 무슨 말만 하면은 눈방울이 똥말똥말 해갖고 이쪽만 쳐다봤었는데 저기 계속 자기네끼리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는 우승 뭐 맨날 해야 되고 그리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매 겨울마다 축하 파티 이렇게 뭐 다니면서 뭐 그러다가 이제 남아있는 짝둘이 와서 지금 맥주 그러니까 몇몇 분들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느껴져요. 여유. 네, 그러니까 느껴지고. 이게 지금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여러분들은 이제 LG 트윈스 왕조 시대에 내려앉으셨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근데 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러분들의 분위기가 저희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1994년의 LG 트윈스 팬들의 느낌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29년 걸렸거든요. 깝치면 안 됩니다. 지금 야, 2년에 한 번은 무조건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러다가 29년을 우리가 기다렸다는 거를 잊지 않으시기를. 여러분 그 사이에 많이들 돌아가셨어요. 29년 동안.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질문 있으신 분? 이광 감독님은 우리나라의 이 프로 야구의 시스템을 모든 시스템을 바꾸는 선봉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근데 그분께서 이뤄놓으신 업적만큼의 충분한 어떤 그 대우를 받지 못하신 분 아닌가. 제 마음속으로는 가장 제가 모셨던 분들, 이 감독님 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이고, 근데도 그렇게 쓸쓸히 이 돌아가시는 거를 보면서 이렇게 외롭게 돌아가셔야 되는가? 이런 거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추구를 하는 건데, 이 눈 앞에 보이는 것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연호를 하고 환호를 하잖아요. 근데 그 눈 앞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뭐 말을 조금 연이어서 하자면 물론 팬들이 응원을 해줘서 여러 같은 환호에 힘을 얻어서 이겼다,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 이런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선수가 뭔가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보이지 않는 데서 일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예를 들어서 잠실 야구장에 5회가 끝나면 클리닝 타임 때 땅을 고르시는 분들, 그 사람 5인이 끝나고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선수들이 몸을 풀 때 옆에서 도와주시는 정말 우리가 허드렛닝 하는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그런 분들, 물론 입장차가 있겠죠. 물론 선수들도 그런 사람들한테 고마움을 표시를 합니다. 근데 보이는 곳에서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셨던 분이 저는 이광환 감독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야구의 시스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제주도에 있는 박물관, 야구박물관 이런 부분들이 그냥 좀 소외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매년 이런 어떤 그 감독에 대한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항상 제 머릿속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 가슴 속에는 이광환 감독님이 계십니다. 야구를 보시면서 그 막 시스템 있죠. 뭐 100개 던지면은 뭐 받고 말어. 뭐 중간 투수 요원들 마무리 투수 이거 다 이광환 감독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때 당시 욕먹어 하면서 그거를 만드신 분이세요. 근데 그게 이제는 장착이 돼서 그거를 실행하지 않으면 팬들한테 굉장히 질타를 받는 그런 프로야구가 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드신 분이 이광환 감독님이십니다. 이광환 감독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날 사실은 야생마 이상우는 해설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연전 해설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차를 타고 공항에 가서 조문을 드리고 다시 올라와서 해설을 이어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때 이제 형이 그때 SNS에 올리셨던 것도 마지막 밥 한 끼 따뜻하게 잘 먹고 갑니다 감독님이라고 이제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되게 진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다들 연배가 있으시니까 94년에 이제 그 느낌 아시잖아요. 그때 진짜 다른 팀들 우리 개무시할 때 진짜 모든 팀들을 개무시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리고 29년 걸렸어요. 어쨌거나 뭐 그렇다. 앞으로 29년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면 여기에서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자, 또 다른 분들 또 질문하실 거 있으면
그냥 거침없이 해주시죠. 네. 아, 네네네. 언더독 기타리스트와 엔지티스 감독 중에 뭐 하실 겁니까? 언더독 기타리스트. 락큰롤 베이베! 나는 LG 트윈스 감독할 거야. 자, 또 다른, 아까 질문하시려고 했던 분 계시지 않았나요? 그 한국에 복귀를 했는데 그때가 몇 년도냐? 2002년도 복귀했는데요. 2002년, 예. 예, 근데 잠실 야구장에 있었는데 그냥 재미삼아 마운드에 뛰어 올라갔어요. 맨 처음에. 예, 장난기가 발동해서 뛰어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내가 왜 뛰어왔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경기할 때 그때 당시 이제 김성 감독님이었으니까 뭐 기회만 되면 무조건 이제 올라가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 게임에 또 이제 뛰어 올라갔어요. 근데 뛰어 올라갔는데 마운드에 딱 서 있는데 씨발 좋겠다 막 숨이 차서 투수는 뛰어다니면 안 됩니다. 경기할 때 마운드 올라갈 때. 근데 세 번째 마운드에 딱 올라가는데 와 여러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관중들이 난리가 났어요. 뛰어 올라가는 걸 보러 오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걸어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하지? 경기는 이겨야 되는데 힘들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결국은 지금은 선수들 등장할 때마다 등장음악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가 할 때는 등장음악이 없었어요. 나는 또 그 미국 갔다 왔다고, 미국에서 하는 거 보고 왔다고. 이 방송, 우리 장내 방송실에다가 CD 한 장을 딱 갖다 주고서, 제가 나갈 때 이 음악을 좀 틀어달라. 그리고 그게 이제 저의 등장음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마운드에 올라가서 이 음악을 들으면서 그 투수 플레이트판을 이렇게 다듬으면서 이제 심호흡을 하면서 던지게 됐었죠. 근데 한간에는 팀에 있는 코치님들이 전부 다 말리려고 상훈아 이제 하지 마라.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의 이제 그 권한과 역경을 이제 딛고 던지면서 던졌었던 기억이 듭니다. 참고로 그 덕분에 그 한여름에 우리나라 습하고 덥잖아요. 그 덕분에 한 2게임 정도 말아먹은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이 상당히 미안했고, 하지만 어쨌든 뭐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가서 뼈아픈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 그 이상입니다. 예.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LG 코치 2군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검정색 유니폼 이벤트를 한다고 시구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LG 트윈스에서. 사실은 이래 쫓겨나고 저래 쫓겨나고 돌고 돌다가 고양 홈런스, 두산 베어스 뭐 이제 코치하다가 어찌어찌해서 이제 다시 LG 트윈스 돌아왔는데, 이제 저를 앞세워서 시구로 시킨다는 거는 저도 사실 탐탁치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팀이었었고, 그래서 검정 유니폼을 입고 이제 시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고양 홈런스, 두산 베어스 있을 때는 이제 뭐 배트볼 굉장히 많이 던졌었죠. 근데 LG 트윈스 있었을 때는 투수만 딱 담당을 해서 진행을 했었던 투수 코치였기 때문에 공 던질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잠실 야구장에서 시구라는 거는 또 다른 더 큰 의미의 시구라는 점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포수를 앉혀놓고 투구 연습을 한 3번 정도 했었습니다. 한 20개 정도. 왜? 스트라이크는 던져야 되니까.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나서 잠실 야구장을 딱 갔는데 거의 뭐 잠실 야구장이 이제 가득 찬 상황에서 했었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구시 타자가 어디서 나오죠? 맨 처음에 할 때? 3루 쪽 더가웃 옆에 귀빈 대기석에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저하고 이제 노찬 선배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면 항상 저희를 따라 붙어 다니는 구단 직원 요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귀에 이제 마이크 대고 야 이제 얼로 간다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야 이제 인사한다 이제 할 거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레파토리를 다 알고 있었죠. 근데 그 틀 안에 갇혀져 있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일루 쪽 우리 더가웃으로 갔어요 제가. 예, 근데 그때서부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엘리트니스 그 이벤트 진행자들은 야 이상호 절로 간다. 저 큰일 났어. 얘 왜 이러지? 막 이런 거. 예, 그런 분위기가 이제 섞이면서
혼자 일로 떠가고 뒤로 가서 근데 뭐 저는 코치였으니까 다 밑에 선수들이고 뭐 코칭 스태프 뭐다 선을 베고 그러면서 이제 그날 때마침 임창규 선수가 선발 투수였는데 불펜에 가서 창규가 그 자기의 몸을 다 풀을 때까지 뒤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창규가 마운드를 딱 비웠을 때 끝나고 이제 더 이상 그 불펜을 쓰지 않을 때 제가 이제 불펜에 가서 공 몇 개 던지고 그쪽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내나 다른 그 시구자들이 했었던 그 동선을 따라하고 싶지 않았었던 기분이 들어서 그리고 이게 왠지 내 은퇴식이 될 것 같다. 어느 누군가의 그 은퇴식 막 이렇게 화려하게 하는 이런 것보다도 참 자연스럽게 이거는 하늘이 나한테 준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행동을 했던 건지 몰라도 그런 동선을 잡아가면서 제가 드디어 이제 일루 쪽 그 불펜에서 문을 열고 이제 뛰어나가는 그런 이 장면들이 생겼던 거죠. 그리고 마운드에 딱 올라가는데 정성훈 선수는 정말 천재입니다. 네, 정성훈 선수가 그때 일루수였는데요. 제가 그 마운드에 딱 플레이트 밟았는데 정성훈 선수가 저를 자꾸 쳐다보더라고요. 계속. 근데 저도 천재였는지 제 시야에 걔가 들어왔어요. 저 새끼 왜 쳐다보지? 그리고 딱 쳐다봤는데 글러브질로 자꾸 자기한테 던지래요. 이게 뭐냐면 코치님 견제 한번 하세요. 예. 그래서 견제를 한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인 없이 견제를 했다라고 치면 정우성 선수의 얼굴에 맞았던가 예. 보이지 않는 사인 속에서 이제 견제를 하고 나서 시간 텀이 좀 생겼어요. 그때 이제 모자를 벗고 양쪽 팬분들한테 인사를 했는데 제 눈이 촉촉했다는 거는 눈물에 대한 오해세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눈이 촉촉해져 있어요. 네, 그걸 이제 만들어진 얘기고요. 저는 항상 눈이 촉촉해져 있고 우수에 찬 눈빛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유광남 포수한테 던졌는데 이게 다행히 그 몸쪽 스트라이크가 돼서 세레머니도 멋지게 할 수 있었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일루 쪽 벤치를 통해서 들어가면서 제 이름을 연해주시는 그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이게 마지막이구나. 예,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때 그날의 그 시구도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 좀 멋진 장면이었지만 사실 시타를 하셨던 노찬혁 선수가 약간 분위기가 애매해지는 그런 것 좀 있었죠.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하셨던 거고 심지어 그때 유강남 선수가 그 얘기를 했대요. 시구하시고 나면 제가 가서 코치님 한번 안 와도 됩니까? 뭐 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 정도였었고 그때 전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LG 투수들 불펜 쫓아가지고 야생마 뛴다 그리고 이제 보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고 어찌 보면 선수들의 선수 스타들의 스타 슈퍼스타의 슈퍼스타 바로 여기 있네요.